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포스코 하청 노동자 직고용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어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59명을 포스코 노동자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 포스코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에 관한 소를 제기했는데요. 네. 어제 대법원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포스코의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근로자라고 판단을 해서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파견법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의 직고용 노동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어제 판결은 제철없게 불법 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인데요. 네. 이번에 승소한 노동자들은 제철 공정의 필수 업무인 강판을 옮기고 아연을 기계에 투입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포스코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을 했고요. 네. 또 포스코 전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작업 지시를 세세하게 전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또 이 작업 표준서 자체도 명의는 하청업체 것이지만 이를 검증한 주체는 포스코였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1년이나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4명의 노동자들은 정년을 맞이했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이 소송의 그 결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노동자 55명은 포스코 노동자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후속 조치를 좀 봐야 되겠죠. 참 전향적인 판결인데 좀만 더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3,558명 그리고 포스코 또 사내하청 노동자 749명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딱 다 그냥 그 일괄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네. 깜깜이 또 소송 따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우조선 노동자들도 결국 원청 확인에 관련한 그 그러니까요. 투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예, 평산마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평산마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반대 단체가 집회 시위 중에 시끄럽게 노래를 틀자 평산마을 주민 박모 씨가 27일부터 집 앞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불경 녹음을 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박 씨의 집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이기도 하고 반대 단체가 주로 집회를 여는 그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문 전 대통령 그 반대 집회 때문에 굉장히 찬송가를 틀고 욕설을 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불경 등을 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으로 봐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시선 집중에서도 이 평산마을 시위에 관련한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있었던 서울의 소리 맞불 집회는 일단 멈췄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앞세워서 농촌마을의 일상을 뒤흔든 지 석 달이 넘어가는 중인데 이 반대 측의 집회 때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면서 이 소위 슈퍼챗이라고 하죠. 금전적인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과 주목이 이 경제로 이어진다고 해서 주목경제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긴 한데요. 네. 이런 의도가 짙은 행위를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목경제라고 하는 관종경제라고 네, 하는 게. 주목경제, 관종경제 네. 그렇습니다. 참 답이 없네요, 정말. 그렇죠. 예. 네. 마지막 이슈 가보죠. 예, 참치가 왜 거기서 나와? 아침에 제주도 그 다금바리 이야기하시면서 입맛을 다시 다지셨잖아요. 그럼 네.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어보고. 그럼 참치는 좋아하시는죠? 아유, 없어서 못 먹죠. 네. 워낙 고급 어종으로 알려져서 큰맘 먹고 사 먹어야 되는 참치 수천 마리가 지금 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 파도에 떠밀려와서 폐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폐사한 양이 약 1,000마리에 이르러서 지자체가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폐사한 참치에는 심한 악취가 풍겨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원래는 이 생선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둔 어민들의 정치망에 참치가 걸려든 거라고 합니다. 걸려든 참치가 이 어획 커터를 이미
봄에 초과를 했기 때문에 잡혀도 바다에 다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파도에 이제 떠밀려온 참치라고 하네요. 영덕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해안 약 30곳에 정치망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역산을 해보면 한 1만 마리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잡힌 참치는 대부분 죽은 상태라고 해요. 어민들은 걸려든 참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벌금을 묻지 않거든요. 현재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경북 동해에 참치가 출몰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전 동해에서 참치 나온다는 얘기를 보통 그래도 제주산 국내산 참치는 있었는데 이제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포항 영덕권에 종종 출몰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참치는 국제법상 보호 어종이기 때문에 예. 쿼터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정치망에 잡히게 되더라도 놔줘야 되는 거죠. 설사 살아있다 해도 이 방류하는 것도 어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고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민들은 쿼터를 현실적으로 늘려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정치망에 잡힌 참치만이라도 위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도 해수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정치망에 걸린 참치를 어떻게 할지 아직도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예. 풀어줬다가 이 남획을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될 문제라면 올해는 좀 결론을 내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해안으로 밀려온 것 같은 경우는 정치망에 걸려서 네. 그냥 이제 그 바다에 버렸던 거가 네. 그러니까 파도에 밀려서 지금 해안까지 온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통 따로 갖고 와서 좀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이 1,000마리에 해당한다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만 마리에서 13,000마리 정도가 잡혔다가 그냥 이렇게 바다에 버려졌는데 이 참치의 어종 특성상 네. 잡히자마자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은 어민들대로 자기 어업에 피해를 입고 또 생선은 생선대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20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동해안에서 참치가 발견되고 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생경한 소식인데 네. 이게 뭐 고등어 같은 먹잇감이 동해로 몰려들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요즘 또 오징어는 또 그렇게 귀하다는 거잖아요. 예, 오징어 또 가끔 서해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이제 어종들이 많이 뒤바뀌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좀 섬세한 정책들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